예, 정부가 국회에 10차 방위 분담금 협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님과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함께 관련된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훈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미 방위비 협정이 사실 원래 소파 협정이 미군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특수하게 예외를 둬서 여기까지 협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황 자체가 우리가 돈을 내면서도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문제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이번 협상안도 가져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어서 이를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늘 저희가 1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이번에는 1조 389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9천억이 넘었죠. 그런데 해마다 3천억이 넘는 잉여금이 생겨도 그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감독도 할 수가 없고 군용액이나 미집행액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 예산 회계법상 이것은 다음에 복구로 환수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 군용액이나 미집행금으로 쌓아놓고 이자 수익까지 얻고 있는데 우리 감사원이 감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미집행 지원분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의하는 데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놔서 그 액수만큼 우리 이 기업이 배제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 연장 조항도 저도 불확실하게 해주고 또 중앙기군 시설이 아닌 교수 비용마저 한국이 부담할 위험성이 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천연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 무슨 저장,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등에 대한 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항목 신설이 아닙니다. 이런 돈까지 우리가 다 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최근에 미국이 준비 플러스 50% 증액을 운운하면서 거의 이렇게 된다면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이 될 텐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전직 퇴역 장성들마저도 이게 조폭의 갈취행위가 아니냐 강탈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이 군사 건설 사업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91년도에 우리가 2차 협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총 16조 2,767억 원의 방위 분담금을 지급했는데 단 한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16조가 넘게 갖다 제공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안 되는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국도 민주주의 나라에 자신들의 국민 세금이 16조가 넘게 투여되는데 미국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다면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요. 또 국가재정법을 준수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집행 이익을 불용되면은 반드시 국고 환수를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더구나 저는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 세금으로 준 돈 가지고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이 시스템을 바꿔서 정부가 직고용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본처럼 변화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돼서 이번 이 지금 1조 389억 합의된 이 내용도 국회에서 동의하자마자 바로 내년 또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내년 협상은 훨씬 더 무리한 요구를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협상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저 천정배, 김종대 의원님 발표를 하고 제가 지금 천 의원님과 저가 다 일통이시죠? 네, 같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일통에서 이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영길 의원께서
이번 방위비 협상의 문제점,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100% 같은 생각입니다. 중복을 피하고 하나만 추가한다면 이제 그 미집행, 부용, 2월 이런 일들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번에도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정도의 미론적인 문구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자의적인 사용이 없고 또 법적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소요 충족형, 그러니까 총액을 한정하지 않고 지원 분야를 규정해서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소요 충족형 분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들을 앞으로 꼭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국회에서 이 방위 분담 협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이번 심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송영기 의원님, 최준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이번에 정부 한미 양국이 서명해서 국회로 넘어온 협정안에 대한 문제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국회의 역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로도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다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플러스 50%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부당한 요구를 막아낼 것이냐, 거기서 국회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국회에 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반미, 중국 좌파가 운운되고 있습니다. 방위분담 협정안을 봤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과연 이런 수준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낼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1조 원이 넘는 방위 분담금은 역대급 인상입니다. 8.2% 인상됐고요. 문제는 근거 없다라는 거죠. 총액 수준에서 계속 증액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지난해 정부가 방위 분담금 이외에 1조 원에 상당하죠. 그 외에 어느 수준으로 지원하는지 조사를 했고 거기에 저희는 매년 즉 간접 비용 포함해서 5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농협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방연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미집행액, 불용액 지금 그것이 현금으로만 3,300억 원으로 있고 불용액까지 모두 합치면 1조 원에 달하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 많은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국회에서 짚어져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방위 분담 인상에 있어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얘기합니다. 정부는 역대로 얘기한 것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한국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만큼 많이 올렸으면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는 것이 마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위 분담도 줄어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의 국방 예산이 증액된 만큼 인상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의 상임위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자동 연장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국의 서면 합의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국회 동의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연장할지 그 시한도 불분명합니다. 막판까지 미국이 요구한 대로 끌려가다가 협정이 종료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하셨듯이 미집행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협정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어느 일부 언론에서는 그 금액이 700억 원이 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협정에는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방위분담 증액에 포함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방위분담으로 주한미군 시설 내 도감청에 관련된 시설이 지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특수시설, 군사시설 분야에 있어서 한국 업체가 아닌 업체도 이용 가능하게 한 이행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 제도 개선안이 기능하고 있는지 반드시 평가하라라고 국회가 부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반드시 이번 상임위에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을 따지고 시민사회에 그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다시 한번 방위분담 협정 이대로 통과되지 않게 국회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어떤 예상되는 침략을 막기 위한 북박이 군대에서 미군의 세계 전략에 복무하는 신속 기동 대응군의 성격으로 바뀌었으니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가 된 겁니다. 그것은 28,000명에 달하는 주한 미군이 여기서 훈련받아 중동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미국의 전체의 대중국 전략이라든지 여기에 다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낼 게 아니라 미군한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는 이게 지금 조금만 하면은 우리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한다 돈 그게 아깝냐 이렇게 막 퇴역 장성들이 성명을 내고 그러는데 주한미군 철수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중국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미국의 전략적 군사 전략 기지가 포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평택에 있는 그 기지는 바로 중국 서해 바다를 견제하고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443만 평으로 전 세계 미국 기지 중에 가장 넓고 좋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18홀짜리 골프장까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접 저는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 험프리 기지, 평택 험프리 기지를 직접 방문해서 한번 그 현실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